자, 반도체 쇼티지로 골머리 앓던 자동차 업계들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공급난 문제도 그렇지만 전쟁처럼 대외적인 악재까지 겹치면서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상황 정확히 좀 어떤 상태인가요? 좋지 않죠, 사실. 네. 자동차 업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쟁 상황으로 피해를 입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이 사회적인 이슈, 그러니까 코로나라든지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글로벌적인 사회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차가 있지만 결국은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결국 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출퇴근할 때 써야 되는 기름 비용이 증가를 한다든지 빵값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 생활 비용 자체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만큼 글로벌적인 이런 이슈는 파급력이 큽니다. 그러면 그런 파급력에서 테마주들이 강하게 좀 탄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도 기존에 이제 저가 이미지를 좀 탈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기차 쪽에서 지금 어떻게 승부수를 던질 때 성공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도 성공을 안 한 기업은 아니지만 이 자동차 업계 내에서 테슬라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전기차 시장을 지금 거의 독과점식으로 한동안 네. 하고 있었던 그 파일을 현대차가 좀 크게 떼낼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대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시장의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기존의 경쟁 구도가 좀 바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GMP라든지 이런 플랫폼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라서 그렇다라기보다는 네. 정말 많이 이뻐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맞아요. 예, 요즘 그래서 보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 지금 해외에서도 SUV 판매량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먹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좀 주식에 주가에 좀 영향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시장 상황이 도와주질 않다 보니까 그랬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상황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실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원료 자체가 거의 2배가 올라 버렸으니까요. 가격이 인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자동차 회사들이 이 가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생산 비용이 증가한 부분을 과연 소비자에게 100% 증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여기서 2배가 올라갔다고 해서 전체 자동차에서 50%를 차지하는 그 배터리 가격을 2배 올라갔다고 해서 그만큼 2배로 차량의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과연 팔릴까라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반도체 쇼티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 원자재 가격의 인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자동차 업황에는 문제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앞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 중국에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들, 유럽 차들도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중국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막혔다. 그리고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4월 5일 이후에 네.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다 하면 좀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원가 절감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실적의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좀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변 환경이 참 도와주질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뭐 그래도 뭐 반도체 쇼티지는 올해 안에 완화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하반기에는 공급 문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 시멘트 쇼티지, 그다음에 뭐 제지 쇼티지, 네. 지금 쇼티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렇죠. 결국은 다 이제 대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생산을 이제 줄였던 부분들이 네.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사실 작년에 재작년부터 반도체, 자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게 3, 4분기, 2021년도 3, 4분기면 해소가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은 올 하반기에 개선이 된다, 점진적으로 개선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MCU라고 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를 뭐 그렇게 생산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TSMC하고 르네사스, NXP, 뭐 인피니티, TI, 마이크로칩테크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TSMC가 그 점유율을 한 70%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TSMC에서는 이게 이제 생산을 해서 고부가 가치의 상품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마진이 적은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이 TSMC에서는 70% 비중을 하고는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팬데믹 터지고 나서 각 도시들이 막 셧다운을 하고 재택근무를 장려하기 시작하니까 전자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렸었어요. 그래서 뭐 이 카메라 같은 거를 쓰는 거 뭐 이런 부분도 막 한 2배 정도 가격이 막 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TV를 뭐 밖에 여행을 못 다니니까 그런 걸로 TV도 바꾸고 해서 가전제품 굉장히 많이 팔렸다 이런 기사들 보셨을 텐데 그때 수요가 이제 한번 왕창 쏠려서 이렇게 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 교체 주기가 그래도 뭐 이게 보통 전자제품 사면 6개월, 1년 쓰고 바꾸고 하진 않잖아요. 잘.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는 전반적으로 전자제품의 이 수요가 좀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생산을 돌리고 있던 TSMC에서 좀 더 라인을 뭐 이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할애를 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쯤에는 이 상황이 좀 풀릴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 국내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이쪽 부분을 지금 뭐 삼성과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뭐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보면 뭐 이번 하락장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던 종목들도 있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자동차 산업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발주를 넣을 때 웬만하면 특정 기업에게 몰아서 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생산 공정이랑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 뭐 우리나라 뭐 중소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뭐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이 글로벌적인 자동차 회사들에게 납품을 할 수 있는 매출처를 확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계속 매출처를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의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괜찮은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고 뭐 도노리스탁에서도 여러분들께 뭐 이야기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뭐 텔레칩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였고 괜찮아질 거라고 전망하는 시기가 자꾸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점에 가봐야
해소가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협상 기대감이 점점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와 아람코의 친환경 엔진 개발 소식, 뭐 이런 부분들은 호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소식들 자동차 관련주들 반등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오늘은 좀 올랐어요. 네. 어저께는 만도가 좀 급등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리비안,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미증시에서 좀 굉장히 최근에 반등 나오는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잘 네. 올라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섹터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 어떤 뭐 메타버스 관련된 열풍이 분다, ETF가 급등을 하고 ETF가 급등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펀드기 때문에 종목들을 산다라는 거거든요.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건데 뭐 전기 자동차 섹터도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올랐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면 뭐 미국에서 ETF가 뭐 이쪽 섹터가 오늘 올랐다. 그럼 다음 날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증시에 상장돼 있는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한다든지 곡물 관련주들이 우리나라만 상승을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곡물 관련주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증시의 어떤 섹터들이 또 상승을 했나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팁들이 있는데 어쨌든 자동차 관련 주들 역시 미증시에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전기차 관련 쪽이 굉장히 수급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기자동차라든지 친환경 자동차 이쪽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또 그 친환경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대형주들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 뭐 시총이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뭔가 추세가 잡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뭐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시장이 뭐 안정적으로 지금처럼 최근 한 1, 2주처럼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간다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좀 길게 보시고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 장 막판에 유니크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수소 관련 종목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상가 갔다가 시간 외에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이 수소 관련 종목들 JNK 히터라든지 세원, 그다음에 뭐 평화산업, GMB 코리아, 동아화성 뭐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동시호가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동시호가에 막 10% 이상씩 올린 종목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도 하나의 뭐 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데 장이 딱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동시호가에 내가 종가에 어떤 종목을 사려고 했는데 그 종목이 3시 19분에 형성되어 있던 그 가격하고 동시호가에서 너무 갭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확 떠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절대로 매수를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시간 외에서 상승이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다음날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동시호가에 이렇게 갭을 띄우는 종목들은 시간 외에서 많이 빼버려요. 그 다음 날도 뭐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신다면 뭐 장막판에 갑자기 올랐다고 해서 종가에 덥석 사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안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고 어찌됐든 이제 이 수소 관련 종목들 장막판에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줬는데 요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현대차, 아람코 친환경 엔진 개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환경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국내 그 수소 관련된 부분 미국이랑 또 함께 해가지고 뭐 벤처기업들 설립한다라는 그런 합작법인들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슈도 제가 봤을 때 격포제로 이렇게 좀 작용을 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수소 관련 쪽으로 좀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조정 굉장히 많이 받아온 섹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한 번 정도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월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월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규 섹터나 테마는 보통 월말에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팁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다음 섹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항상 뭐 어디로 돈이 갈지는 그때그때 시장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돈이 일단 들어온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예의주시하면서 다른 섹터들보다는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딱 정리를 해두시고 보신다면 수익 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더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